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요즘 잘 나간다는 오피스텔 투자 잘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분양 오피스텔은 효율적인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2, 3년 전에 제 영상에서도 오피스텔은 절대로 분양받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규제의 풍선 효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의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오피스텔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눈을 돌린 이유가 아파트를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1룸보다는 2룸, 2룸보다는 3룸 오피스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오피스텔. 이런 상품들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파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이나 분양권도 점점 할 수 있는 명의가 줄어들고 조건이 깐깐해지다 보니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어렵지 않게 수익을 얻었습니다. 줍줍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오피스텔 투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이면서 자기만의 기준, 예로 3룸, 84 타입, 고층, 아파트와 같이 있는 동, 나홀로는 하지 않음 등등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가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만 있다는 오피스텔은 제가 태어날 즈음인 198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별되고 수요와 투자 가치의 셈법이 다른데 이는 1995년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바닥 난방은 주거의 필수 조건으로 주택과 비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바닥 난방을 허용하면서 텔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무용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바로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필요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쉽게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4년에는 오피스텔 투기 열풍이 찾아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정부는 완화해서 규제로 포지션을 바꾸게 됩니다. 2006년 허용했던 바닥 난방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2009년에는 50에서 60, 다시 85제곱미터까지로 기준을 바꿉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역시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바닥 난방을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최근 청약을 한 신길 AK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이 오피스텔은 평균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무려 1300대 1이 넘습니다. 각각 96, 89실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투기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니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예전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광풍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이 몇 개월 동안 0.3% 수준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직 11월이지만 올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매매 거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피스텔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일까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유는 아파트 시장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파트는 늘 정부의 규제 대상입니다. 이 규제가 점점 심해질수록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매가 가능하고 양도세도 더 적으며 대출 규제도 덜 적용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도 대체 상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혼자 사는 원룸 위주의 오피스텔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서 면적이 넓을수록 가격 상승의 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에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어떠신가요? 건설사인 공급자, 우리인 수요자, 공급을 원하는 정부까지 모두에게 좋은 아파트 대체 상품입니다. 맞죠? 하지만 단점도 알고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등락을 반복하겠죠. 따라서 하락기에는 오피스텔 같은 대체 상품이 가장 영향을 먼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 중에는 전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가수요도 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매물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하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정책도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므로 이것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현재는 공급 때문에 오피스텔을 풀어주고 있지만 투기 수요가 또 몰리면 금방 규제 강화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전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으므로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승기 피로감을 포함한 여러 지표들을 이유로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경험하셨겠지만 상승기에는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아파트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명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반복됩니다.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 열기가 올라갔다가 서울, 강남으로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원한 상승은 없겠지만 그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여러 변수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한 번의 출렁임이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시장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